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7회차 K리그 6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FA컵이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있고요. 그리고 26회차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초안이기도 하고 간단하게 이제 경기력 위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번 주 K리그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애매한 경기들이 많아서 울산, 전북, 현대 이 두 경기 외에는 그나마 포항 이 포항 경기 외에는 좀 몰리는 경기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픽에 일단 투표율까지 보고 나서 최종픽까지 반영을 하고 FA컵까지 보고 나서 반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7위 부산 대 9위 광주의 경기고요. 부산은 서울에게 2대0 승리, 광주는 강원에게 4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승준 선수가,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 펠리페 선수, 이 두 명의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는데 지속적으로 부상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3승 2무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홈에서 무승부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전북 현대와의 그 홈에서의 경기 제외하고는 패배가 없을 정도로 홈에서는 그래도 나쁘진 않다, 패배가 적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1승 4패로 4연패 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김성준 선수가 오면서 이정엽, 특히나 우측에 있는 이동준까지 좀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부산의 라인업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인 박종우 선수가 있었을 때는 호물로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뛰었었는데, 이 박종우 선수를 빼고 권혁규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선발 라인업에 올리면서 이 권혁규 선수를 이 세컨톱 약간 10번 자리로 올리고 호물로 선수를 이 박종훈 선수가 있었던 약간 후방 쪽으로 내리면서 이 권혁규 선수가 이정엽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정엽 선수에게 있어서 좀 부담이 좀 많이 준 것으로 보이고, 호물로에게 있어서도 좀 수비와 공격 둘 다 좀 하는 모습에 있어서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후방으로 내려오면서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역습, 세트피스, 크로스 공격이 좋고, 특히나 우측에 김문환, 이동준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더 좋고요. 이런 우측의 라인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역습이 좋은 모습이 있지만 펠리페에 대한 의존도가 좀 너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윌리안의 부재도 좀 큰 것 같고요. 그래도 이웃뜸의 킥력을 활용한 세트피스, 이 부분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경기를 봤었을 때, 최근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당연히 부산이 4연패를 하고 있는 광주보다 유리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수비가 크로스 공격 그리고 측면 공간 등 불안한 이런 광주의 수비진이 부산의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부산이 2연승을 했던 상대가 강원과 서울, 최근에 좋지 않았었던 이렇게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강원과 서울을 상대로 했었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광주가 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인을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였던 강원과 서울은 라인을 올렸기 때문에 부산의 역습 카운터에 조금 당했었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광주가 라인을 많이 올리지 않는다면 공간을 많이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서울전에서 부산의 수비가 측면과 뒷공간을 내줬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서울이 역습이 너무 좋지 않아서, 역습의 스피드가 너무나도 빠르지가 않아서 그 서울이 부산의 그 공간들을 활용을 하지 못했는데, 그 서울의 역습에 비해서는 광주의 엄원상이나 윌리안이 있다면 이변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준의 출장 여부가 조금 부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이 경기를 봤었을 때 광주가 라인을 좀 내리고 역습을 노린다면 연패를 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의 공격력 그리고 광주의 경기력을 봤었을 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에 가깝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초안은 단통 무승부 예측을 하고요. 이번 시즌 3대1로 광주가 리그 첫 승을 했었던 광주가 승리를 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3위 상주 대 5위 대구의 경기인데요. 상주는 인천과 1대1 무승부, 대구는 울산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4승 1무로 연승이 끊겼고요.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도 3승 1무 1패로 연승이 끊겼고요. 일단 저는 이 경기 두 팀의 이번 시즌 모습을 봤었을 땐 이 두 팀의 경기라면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나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팀 다 이런 경기력적으로 최근에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두 팀 다 역습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선제골을 넣는 팀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두 팀 다 역습과 세트피스, 중거리 이런 부분들이 좋고, 수비적으로도 두 팀 다 측면과 뒷공간에 약점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울산과의 경기에서 김우석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인해서 라인업에서 빠지면서 좌측으로 뛰었던 김동진 선수가 이 센터백으로 내려감과 동시에 신창문 선수가 윙백으로 나왔었는데, 신창문 윙백은 조금 울산 상대로는 좋지 않았었던 그런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위치한 상대였던 이청용 그리고 김태환에게 굉장히 털렸죠. 최근 상주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이 세징야가 울산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과, 아직까지 상주의 측면 수비는 불안한 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인 대구를 봤었을 때 역습의 스피드, 세트피스에서의 높이, 에드가가 출전을 할 것 같은데, 에드가가 출전을 한다면 에드가의 높이도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가 안 풀린다면 대안의 높이도 있겠죠. 그리고 권경현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던 부분도 조금 커 보이고, 구성현 키퍼가 오면서 이런 대구의 안정감, 그리고 에드가의 출전을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상주 상무의 단통 패배, 최근에 이런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에드가가 나온다면 김우석의 물론 이탈이 조금 대구에게 있어서 큰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황수민 선수가 그래도 나오면 되니까, 대구의 입장에서는 대구의 이런 경기력을 봤었을 땐 대구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상주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 서울대 4위 포항의 경기고요. 서울은 부산에게 2대0 패배, 포항은 수원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서울은 1승 1무 3패를 하고 있고요. 포항은 3승 1무 1패로 연승이 끊겼지만 원정에서 이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포항이고요. 패배가 없습니다. 서울이 일단 너무 좀 좋지 않았어요. 지난 경기 부산과의 경기에서 전반에는 그래도 잘 버티긴 했는데, 후반전에 보여줬던 그리고 지속적으로 최근에 보여주는 서울의 이 수비 라인은 너무나도 엉망이고요. 공격 같은 경우에는 역습 스피드가 너무 느립니다. 공격진의 공간으로 침투 가능한 선수가 조금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박주영 선수가 일단 볼을 잡으면 역습이 전개될 때 박주영 선수에게 볼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좌우축이나 조영욱이나 이런 선수들이 침투를 해줘야 되는데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서 역습에 있어서 템포가 계속 끊어져서 역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서울의 역습은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중거리 세트피스밖에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공격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 송민규 선수가 3경기 연속 득점을 하고 있고요. 수비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간, 이런 측면 공간, 수비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크로스 공격에도 지난 경기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세트피스에서도 조금 불안한 모습은 지속적으로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 서울의 수비진과 공격진을 봤을 때 포항이 원정에서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포항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송민규의 활약을 생각을 해본다면 팔로세비치도 잘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포항이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중앙 공간, 이 세트피스의 불안은 서울의 유일한 장점인 중거리, 한찬희 선수나 한승규 선수의 중거리가 있겠죠. 그리고 세트피스 공격에 실점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포항 쪽으로 조금 투표율이 몰릴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안전하게 서울의 무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서울의 단통 패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 만약에 포항 승으로 단통으로 간다면 부산 경기 또는 울산 경기를 투픽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2대1로 서울이 승리를 했었고요. 그 서울이 승리를 했었던 과정은 세트피스 2방으로 승리를 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서울이 박주영 선수가 키커로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 세트피스 코너킥 상황에서 자꾸 라인업 쪽으로 이 가까운 포스트 쪽으로 골대 쪽으로 이제 날리는데 그게 최근에는 그렇게 0점이 조금 잘 맞지는 않아서 세트피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긴 하지만 그래도 포항이 세트피스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현재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1위 울산 대 6위 강원의 경기인데요. 울산은 대구에게 3대1 승리, 강원은 강주에게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4승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1승 4패로 일단은 연패를 끊어내고 승리를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행인 것 같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이 오랜만에 승리를 하면서 연승을 끊어냈습니다. 신세계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김승대 선수를 벤치 대신에 김지현 선수를 선발로 투입을 하는 등 최근 경기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라인업 자체를 조금 변화를 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선수들이 너무 이쁘게 계속 슈팅 찬스가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만들려고만 하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도 완벽한 찬스가 아니라면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강원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슈팅을 조금 주저하고 조금 더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선제 실점이 아니라 선제골을 넣었었던 부분은 강원에게 있어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선제 실점을 먼저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깼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제 생각은 아직까지 측면 수비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강원이 울산과의 경기에서 노릴 수 있는 부분은 빌드업 축구에서는 울산에게 아무래도 밀리겠죠. 수비 중심적으로 간 뒤에 김승대를 활용해서 라인 브레이킹을 조금 활용을 한다면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죠. 그래서 울산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울산이 너무나 강하고 지금 주니오가 11경기 14골을 넣고 있는데 득점력이 굉장히 좋고 강원과 이런 중원을 비교했었을 땐 지금 울산의 중원이 너무나도 지금 강한 것 같아요. 원두재 선수는 대구전에서 보여줬던 퍼포먼스만 해도 너무나도 좋고 또 신지훈 선수도 복귀를 했죠. 그래서 일단 울산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고요. 초안은 일단 미드진의 이런 중원의 차이 그리고 강원의 불안한 수비를 봤었을 땐 울산이 이길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승을 보고요. 일단 말씀드렸던 그 포항 경기를 단통으로 간다면 아마도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째 경기입니다. 8위 수원 대 11위 성남의 경기인데요. 수원은 포항과 1대1로 비겼고요. 성남도 전북과 2대2로 비겼습니다. 수원은 1승 2무 2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성남은 2무 3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김건희 타가트의 투톱 그리고 박상혁 선수 압박 전체적으로 전반전은 여전히 좋았던 모습인데 영균 선수가 후반전 투입 후에 전체적으로 이런 수원의 중거리나 세트피스 크로스 공격 나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비적으로 후반에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체력과 집중력 또 측면과 뒷공간에 이런 너무나도 많이 내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포항과 상대를 했었을 때 크로스 공격에 있어서 커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다 상대에게 넘기는 볼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불안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을 전북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또 주중에 또 FA컵이 있죠. 그래서 주중에 FA컵 주말에 또 리그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서 로테이션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많이 뛰지 않았던 선수들에게 있어서 이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크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코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기용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약간 로테이션 아무래도 상대가 전북이기 때문에 전북에게 조금 지려고 준비를 해오진 않겠죠. 그렇지만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금 이 경기 한 템포 쉬고 그 다음 경기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남아있는 경기들에 집중을 하려는 생각이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좋았고요. 양동현 선수가 결정했고 나상호 선수가 교체로 출전을 해서 역습 시에 빠른 스피드를 활용을 하고 또 이런 선수들을 조금 모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방부터 압박, 중거리, 김현성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고, 김영광 키퍼가 결정을 했고, 개인적으로 김영광 키퍼가 나왔다면, 그래도 잘하면 전북을 잡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새로운 모습으로 나왔었던 성남이었고요. 부상으로 교체카드 2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북을 잡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세트피스, 그리고 크로스 공격에서의 제공권, 그리고 중앙 공간 너무 내주고요. 중거리 너무 허용하고 측면 공간도 너무 많이 내줍니다. 성남이 이번 주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모르기에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이긴 한데, 아마도 원래의 그런 성남처럼 양동현 선수 그리고 나상호 선수가 이번에는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남의 중앙 공간 그리고 측면 공간, 세트피스 불안 등을 봤었을 때 이런 수원의 연기운을 활용한 킥 그리고 헨리를 활용한 세트피스, 고승범의 중거리, 이 중앙 공간을 노릴 수 있고, 좌우측에 있는 이 성남의 측면 공간을 노릴 수 있는 윙백으로 나오는 김민우, 명준재가 최근에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박상현 선수가 정말 너무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는 수원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수원의 측면, 수원도 마찬가지로 측면과 뒷공간을 좀 내주고 후반전에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봤었을 때 나성호 선수에 대한 저 개인적으로 기대가 있고요. 실전 감각을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 경기는 조금 역습 카운터에 의해서 조금 당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영학 키퍼가 다시 나온다면 수원의 결정력이 좋지 못한 부분을 봤었을 땐 조금 이변이 나올지도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성남이 전반전에 잘 버틴다면 후반전 수원을 조금 믿지 못하겠어서 나상호 선수나 양동현 선수의 한방을 보고 저는 일단 이 경기 조금 승무패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2위 인천 대 2위 전북현대의 경기고요. 인천은 상주와 1대1 무승부, 전북도 성남과 2대1로 비겼습니다. 인천은 송시우와 이재호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전북은 이동국 선수가 무릎 부상, 홍정우 선수도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는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1무 4패로 연패를 끊긴 했지만 끊었고요. 전북 같은 경우에 3승 1무 1패로 2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전북은 김진수 선수 퇴장으로 이주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개인적으로 이주영 선수에 대한 공격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부분이 좀 보이긴 했습니다. 신영민 선수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고요. 오랜만에 선발로 나왔는데 오히려 선준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섰었을 때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의 신영민 선수가 조금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그런 감각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 공간을 굉장히 많이 내줬고요. 교체로 들어온 벨트비크 선수가 제공권은 좋았긴 했지만 헤딩을 지속적으로 따내긴 했지만 뭔가 비온존슨처럼 만들어가는 뭔가 이 제공권을 활용해서 만들어가는 모습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협적이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후반전에 뒷심은 좋았던 전북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측면 공간 그리고 중앙 공간 노출 등이 있었고요. 인천은 무구사 선수가 결정을 했고 선발로 나온 김도영 그리고 전체적으로 선수진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던 그런 동기부여가 굉장히 컵대회에 무슨 결승전 뛰는 것처럼 굉장히 열심히 뛰었었던 그런 의지가 보였었던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력과 활동량 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아길라르긴 하지만 이렇게 수비를 유인해주고 볼을 키핑을 하고 패스를 해주는 등 인천에게 있어서 공격을 연결해줄 수 있는 선수로 보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일단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고요. 두 팀의 전력 차이는 분명하고요. 이런 꼴찌팀을 잡지 못한다면 3경기째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전북이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모라이스 경질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지난번에 성남의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나왔던 것 같고 이런 성남의 전방에서부터의 압박 그리고 성남에게 이른 선제골 이렇게 선제 실점을 하면서 굉장히 당황했었던 전북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지난번에 당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느슨하게 플레이하지 않고 조금 빡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 이승기가 투입이 되고 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전북이고 쿠니모토도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북현대의 모습이어서 저는 인천의 불안한 수비 2경기째 승리가 없는 전북현대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인천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6경기 끝났고요. 내일 EPL 8경기죠. EPL 8경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